예, 안녕하십니까. TV 비판과 대안 정치 토크 종횡무진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검찰개혁안 빨리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정말 이 시에 맞는 지시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오늘 강 대표님, 네. 강성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서성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이진곤입니다. 예. 그런데 강 대표님, 예. 대통령이 말이죠. 그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귀국해가지고 27일 갑자기 이제 뭐냐면 이 검찰 예. 이 수사에 대해서 아주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특별 메시지. 맞습니다. 예, 이걸 고민정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했어요. 예. 그러고 난 뒤에 또 오늘 뭐라고 했냐면 빨리 윤석열 총장 보고 빨리 검찰 개혁안 만들어라. 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글쎄 그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요. 가령 그 9월 26일 날 그 민주당의 이인영 대표는 예. 서초동에 많은 구름 같은 인파가 몰릴 거다. 예. 10만 뭐 이렇게 숫자까지 동원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27일 날 대통령이 말하자면 그런 예. 해서 고민정 대변인 발표를 했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이 그래 되면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그 전날 총리는 국회에서 답변을 통해서 그게 조국 장관이 조금 이때까지 행보가 아니면 그 드러난 실상이 국민들에게 어떤 좀 실망스러운 면이 있다는 예. 그런 상당히 합리적인 발언을 하다가 27일 날 그러니까. 달라지죠. 예. 갑자기 뭐 여자만 있는 집에 뭐 들어가서 아니 그 나쁜 사람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우리 검찰 수사관이나 검사들이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 들어간 건데 가령 그 전에 적폐 수사할 때 한번 보면은 그 자살한 이재수 사령관이라든지 변창훈 검사 같은 경우도 가족들이 있는데 새벽에 그냥 들어가서 가족들이 다 보고 특히 자녀들이 본 그 사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예. 그런 게 다 드러났는데 그때는 아주 절차에 따라서 여자 수사관, 여자 검사가 포함된 그런 영장팀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잘 집행을 했는데도 그런 본질과 떨어진 얘기를 하고 이렇게 당에서 그다음에 행정부에서 또 대통령대로 청와대에서 이렇게 서로 아주 박자를 잘 맞춰가지고 검찰을 몰아붙이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그럼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강 대표님 말씀하셔서 그런데 이낙연 총리가 도대체 누구한테 무슨 보고를 받고 그런 엉터리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여자 둘만 있은 게 아니에요. 거기 이제 그 집에 아들도 거기 있었고 네, 네. 또 검사 둘 갔는데 둘 중에 하나는 여성이었고 네. 또 수사관 4명이 갔는데 그 중에 또 한 명은 또 여성이었고 네. 변호인 3명이 갔는데 그 중에 또 한 명은 여성이었어요. 네. 근데 그럼 도대체 이낙연 총리 뭘 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응? 예, 뭐 본인이 그 국무총리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것 아니냐. 왜냐하면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답변할 때는 그 밑에 비서관이나 보좌진들로부터 정확한 사실을 보고받고 난 다음에 그럼요. 그 대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사실관계에 대한 밑에 보좌직원으로부터의 자료를 받지 못하고 본인이 느끼는 대로 그냥 조국 장관 부인과 딸이 있는 것으로 본인이 네. 추측하고 상상해서 그렇게 인간적 연민이나 동정을 불러내서 네. 검찰이 너무 과하게 압수수색을 했다. 그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좌파들 이게 선전선동 기법 중 하나가 본인이 불리할 때는 인간적이고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것을 주장하고 본인이 유리할 때는 법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검찰이 합법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당연히 받아들이기는 싫으니까 자기들이 인간적인 정서상의 점들 또 이런 연민과 동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거는 이낙연 총리가 보좌진들이 제대로 답변을 보좌를 못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무언중에 이런 것들을 드러낸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그러면 강 대표님 예. 제가 아까 강 대표님도 지적하셨지만 정말 처음에 말할 때는 말이죠 26일인가 그날 할 때는 우리 총리가 아무래도 저렇게 하면 대통령한테 뭐 직언이라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저 그렇게 하면서 사실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왔는데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네. 사실을 그 파악도 못하고 네. 그렇게 지금 서 교수님 말씀처럼 오직 그 연민의 정 그것 때문에만 이렇게 다른 데도 아니고 국회에서 이거 그 용납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무총리 자격이 있는 겁니까? 저 자질까지는 모르지만은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했을 겁니다. 상당히 합리적이고 절제된 답변이나 언어를 써서 이때까지 안정적으로 이렇게 행정부를 이렇게 리드하고 있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좋게 평가를 했는데 26일, 27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분위기가 바뀌니까 처음에는 이 사회에 정의가 있는가라고 많은 국민들이 회의할 정도라고 이렇게까지 발언을 해놓고 그 뒷날은 여성만 있는 집에 뭐 괴한이 닥친 것도 아니고 뭐 강도단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말이야. 적절한 법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발언을 한 거 보면은 이 총리도 상당히 당황하고 뭐 이런 몰리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예, 그 26일 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뭐 서초동에 토요일 날 10만의 인파가 모일 것이다. 그러면서 그게 바로 행동하는 양심, 살아있는 시민 정신, 시민 정신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러면 다 이제 거기 참가 안 하면 다 죽은 정신이고 죽은 양심이고 뭐 잠자는 시민 의식입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건 일종의 선동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또 무슨 처음에 뭐 10만 이제 간다 하더니 50만 무슨 80만 100만 150만 나중에 200만까지 갔어요. 서 교수님. 그러다 다시 줄고 있습니다. 이 다른 데도 아니고 집권당이 이런 식으로 선동형 정치를 해서 되는 겁니까? 예, 이것도 아주 뭐 중국 1960년대 문화혁명식 동원 방식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정권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청와대도 장악하고 있고 행정부도 장악하고 있고 또 입법부도 제1당을 차지하고 있고 또 사법부도 법원도 장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도 사실은 이 문재인 정부와 상호 협조 관계에서 이 정권 탄생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아니지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이렇게 시민들을 동원해 가지고 장애 집회를 통해서 압박을 하기보다는 본인 스스로 개혁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검찰 개혁안이 지난번에 패스트 트랙을 통해 가지고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벌써 국회에 제출돼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아까 절차에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또 야당들이 협조해 가지고 설득을 하든지 해서 통과를 시키면 되는 건데 지금 검찰을 이렇게 여당이나 청와대나 압박하는 것은 결국은 조국 수사를 제대로 하지 말라 이 이야기인가 아닌가 보여지고 있고요. 조만간에 이제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여사가 이제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은 제대로 스스로 계획을 해야 된다. 이 말은 예전같이 공개 소환하지 말고 포토라인에도 세우지 말고 또 피의 사실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절대로 발표하지 말고 가능한 한 조사하게 조용하게 조사를 하고 가능한 한 적게 조사를 해라. 이런 메시지를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27일 날 그렇게 특별 메시지까지 내가지고 압박을 해놓고 또 오늘날 구체적으로 이렇게 개혁안을 내라. 이건 바꿔 말하면 뭐냐면 개혁안을 근데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법이 있어요. 그 법에 따라서 우리 이렇게 하겠다는 게 하는 거지. 안 그러면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은 정신 차리겠습니다. 똑바로 하겠습니다. 이 말밖에 더 하겠습니까? 근데 이건 윤석열 총장을 중도 퇴진시키기 위한 조국이 아니고 윤석열을 퇴진시키기 위한 핑계 만들기에 들어간 것 아닌가 이런 생각했는데 제가 너무 과한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적절한 지적이고요. 지금 다른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지금 그 공수처 법안이 지금 말하자면은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고 이것이 언제 통과될지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국회 절차를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그거 말고 지금 있는 법, 소위 말하는 특별감찰관 법에 따라서 대통령과 대통령의 친인척 또 나머지 청와대 수석급 이상의 그 고위 공직자 있는 사람들의 그것을 감찰할 수 있는 법이 있고 직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까지도 아직 임명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정권에 있었던 이석수 감찰관이 그만두고
말하자면 그 뒤 후임이 임명이 안 이루어지고 그 지금은 거의 그 법 자체가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있는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예. 그 뭐 검찰 개혁안을 내라 마라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는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소 교수님 예. 생각. 뭐 사실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이 이 정권 탄생에 크게 기여를 했으면은 그들이 인정을 하고, 만약에 최근에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들이 의혹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수사를 한다, 과잉 수사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검찰이 스스로 뭐 자제해야 된다라든지 성찰하면서 반성을 해야 된다라든지 스스로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조국 장관을 해임하거나 또는 파면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자꾸 국민들, 특히 지지자들을 향해 가지고 검찰을 압박하도록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더더욱더 정통적인 방식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사회의 편가르기와 우리 사회의 더 불안을 야기시키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저 서 교수 말씀하셨지만은 문화혁명 초기 중국에서 그 홍위병을 연상시킨다고 이렇게 하는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중국에서도 이주필도 잘 아시죠. 문화혁명 초기에 그 저 난동을 부렸던 홍위병들, 그리고 그걸 다 합친 문화혁명 그 10년 동안에 그것을 중국에서도, 중국 공산당도 그것은 실패한 거다, 좋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모택동 주석의 과오였다, 그렇게 자기들이 저 그 뒤에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10년 동안의 그 난리를 말하자면 10년 동란, 그리고 우리 6.25 동란이라는 말 썼죠. 그것처럼 그 문화혁명 10년, 66년부터 76년 모주석이 저 사망할 때까지 그 10년을 10년 동란이라고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이 정식으로 저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난동을 부리는 거, 이거는 물론 즉시 그만둬야 되지만은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은 또 적절한 거기에 맞는 역사적 평가를 틀림없이 받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세상에요. 제가 그 동안에 이제 우리가 볼 때 이 관제대모라는 것은 왜냐하면 현 정권의 그 지지 뭐랄까 바탕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로 뭐 북한을 저 상대 대상으로 해서 한다든지 이제 일본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나가지고 뭐 골기대회하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옛날에 그랬죠. 세상에 자기 나라에서 자기가 통치하는 이 나라 안에서, 그럼 자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다 저희 국민이고 뭐 모두를 다 섬기겠다고 이랬잖아요. 그럼요. 그래놓고는 지금 편을 갈라가지고 우리 편 모여라, 우리 편 모여서 상대편 지금 박살내자 이런 이야기 같은데 대통령이 이렇게 한다는 건지 일찍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아까 뭐 서 교수도 말씀하시지만 차라리 그냥 그 윤석열 총장 파면을 하든지 해임을 하든지, 아니면 살짝 불러가지고 당신 우리 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해야지. 아마 들리는 이 말이 사실 거예요. 뭐냐면 윤석열 총장이 그 이제 지명하기 전에, 그러니까 뭐 임명하기 전에 이 양반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대통령이 안 들으니까 이렇게 반발하는 식으로 한다는데, 아니 대통령이 조국만 믿지 말고 윤석열도 좀 믿죠. 그럼 믿었으니까 임명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조국만 믿고 윤석열을 왜 불신하는 건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네, 뭐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렇게 조국 법무부 장관을 끝까지 고집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 보면은 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만약에 낙마하거나 밀리게 되면은 이 정권이 이제 위험해진다, 이런 생각을 첫 번째로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문재인 대통령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임기가 한 2년 반 남았는데 내년 총선 치르고 임기 후반기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 그다음 퇴임 이후에 본인은 이렇게 무사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뭔가 안전장치로서 검찰을 장악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그 반면 옛날 사례로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검찰 조사를 받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불행한 상황을 받고, 또 그 이후에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또 감옥에 가고, 또 전임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또 감옥에 가고, 이런 것 우리 불행한 역사를 계속해서 지금 되풀이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결국은 본인이 힘이 있을 때 검찰을 반드시 장악해야지
임기 후반기와 퇴임 후에도 안전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발로에서 조국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검찰을 관리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강 대표님 입장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로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자기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을 위해서도 자기가 봉사한다고 그럼요. 예. 그 약속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편을 갈라가지고 그 옛날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 중국의 홍위병을 연상시키는 식으로 그 숫자로 떼거리로 몰려다니면서 그 비이성적이고 비법적인 그런 활동을 계속하는 거 그거는 퇴임 후를 보장하지도 않고 퇴임 전도 보장하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하는 것은 무엇도 보장하지 못하는데 뭐 아까 서 교수도 잠시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은 지금이 한 2년 반 그 임기 한 절반쯤 왔거든요. 네. 이때쯤 되면 이제 이 자리도 이제 아주 딱 안정되게 앉아지는 것 같고 아, 내 힘이 이거구나 하는 것 자기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도 느끼게 되고 네. 그럼 사실은 대통령의 힘은 무한하거든요. 네.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든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무소불위다. 감히 내가 이렇게 의도하는 데 대해서 내가 추진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 이걸 반기를 노골적으로 들다니. 더더구나 내가 총회에 맞았는 조국이를 내가 장관으로 임명했으면 거기에서 순응을 하는 거지. 네. 어디 감히 그 밑에 하위 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대드느냐 하는 뭐 이런 괘씸함이 있다면 이제 겸손한 대통령 같으면 아 이거 내가 뭔가 여론을 경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렇죠. 이건 뭐 이렇게 할 텐데 워낙 이제 기세가 그냥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시점이니까 어디 감히 나한테 이래서 지금 이제 기합 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음. 정상회담하고 돌아오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적 사명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민주주의와 법치를 제대로 하는 게 지금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법치는 하지 않고 세대결로 그다음에 자기 지지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네. 압박을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의혹 수사도 법대로 원칙대로 하는 게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을 더 좋아하게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또 지금 2달여 동안에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로 인해서 경제에 관련된 거, 우리 안보에 관련된 거, 서민의 생활에 관련된 거, 또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국정이 다 전혀 논의가 못 되고 있죠. 핑계 쳐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대통령이 정말로 이 대한민국 국정 운영을 너무 진짜 방기하고 있다. 방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러면 서 교수 말씀처럼 저 한마디만 제가 한 말씀 뭐냐면 강 대표님이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또 이 무한정 활동 지금 마무리해야 되니까 네, 네. 분명한 어조로 네. 저 문 대통령한테 또 윤석열 총장한테 뭐 메시지 요새 메시지가 이제 앞으로 유행할 테니까 한번. 네. 저는 저 시청자들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치라는 거는 위정자가 국민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위정자 자신이 법을 따르는 것을 저는 법치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말씀이지. 저도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걸 뭐 오늘 가만 보니까 이걸로 가지고는 도저히 이야기가 다 끝나질 않겠네요. 그래서 다음에 또 하시죠. 또 다음 호에 계속. 네. 오케이. 고맙습니다. 오늘은 고맙습니다. 예.